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어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에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9번째 시즌의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리뷰의 발견 사상 굉장히 좀 특별한 구성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일종의 청취자의 만남 형식으로 리뷰의 발견을 평소에 이제 들으시는 두 분의 애청자분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애청자분 두 분을 모시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이시자 이제 리뷰의 발견 애청자 분 두 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월문학과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학 그리고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찬희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고등교육재단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문우림 프로그램 1기 장학생 그리고 재단의 여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 서포터즈 1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인재림 2기 장학생이자 현재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출연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처음 계획했을 때 과연 누가 지원을 할 것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복수의 지원자가 있으셔서 나름 또 경쟁을 뚫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거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게 잘 안 되죠. 다 이렇게 애정도 많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 사실 제가 녹화한 거 영상을 저는 거의 잘 못 봐요. 저는 이제 집에서 어머님이 보시는데 어머니 보시면 저는 방에 문 닫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주로 별로 말씀 안 하시고 그러는데 두 분 리뷰의 발견 평소에 좀 보시면서 느꼈던 것들 뭐 인상이라든지 간단한 소감 같은 것 좀 나눠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의 발견을 딱 들어봤을 때 생각나는 느낌은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유재석 분이 이제 사회를 보시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이 리뷰의 발견이라는 게 유퀴즈 온 더 블록 서평 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이제 유퀴즈 온 더 블록을 약간 서평 버전으로 하고 있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퀴즈 TV 프로그램처럼 느꼈던 이유는 리뷰의 발견에서 소개되는 책들이 분야가 정말 다양했고요. 그게 정말 큰 장점 같고 또 마치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곱씹어보게 해주는 것처럼 리뷰의 발견도 그런 어떤 교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영광이긴 한데 유퀴즈 온 더 블록 애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채영 학생. 사실 저는 한국고등교육재단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리뷰의 발견 프로그램도 알게 된 케이스여서 사실 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게 책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던 것 같고 항상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어왔던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단순하게 줄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서평가 또는 저자와 함께 뭐 느낀 점 아니면 뭐 책과 관련된 경험 같은 걸 얘기하면서 되게 책을 더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주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꽤 요새 자주 챙겨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즌마다 보통 뭐 작게는 4개에서 뭐 많게는 6번 정도의 이제 녹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룬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하나하나 지금 기억이 다 제가 적어보려면 적지 못할 만큼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보셨던 것들 중에 좀 그 기억에 남는 편이 있다면은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최근에 본 편이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다루면서 그 이석재 교수님과 함께 얘기했던 건데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그 리뷰에 발견해서 다루는 책들이 대체로 뭐 처음 들어봤거나 아니면 이름만 알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읽어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되게 홀린 듯이 보게 됐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중에서 막 말씀을 나누시면서 분류나 질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약간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읽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 해석을 보면서 이거 너무 약간 과대 해석 아닌가? 왜 결론이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서 그 교수님의 말씀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막 분류 자체가 문제인 것보다는 거기에 약간 너무 집착하고 그 꼭대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닌가 싶었어서 그 편을 보면서 되게 제가 가졌던 의문들을 고민해보고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호 교수님께서 리뷰해주신 그 사이토 마레시의 한문이 근대에 남긴 유산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평소에 일단 제가 박진호 교수님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박진호 교수님 리뷰 발견을 꼭 챙겨 듣는 편인데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접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문우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서양의 입장에서 서서 특정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양 고유의 어떤 사상과 어떤 문화의 관점에서 특정 현상을 바라보는 거를 되게 흥미로워하는데 이 책도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박진우 교수님께서 이제 서평에는 없는 얘기를 잠깐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치 그 우리가 그 일본의 근대화를 얘기를 할 때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서양의 웨스턴 임팩트 또는 개양에 의한 이제 일편화된 그런 근대화 과정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박근 교수님의 저서에도 나왔듯이 거기 내에서는 사실 일본 고유의 어떤 사대부적인 정치 문화 또는 그 당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싹이 이제 트고 있었다. 또는 그 전부터 이미 일본이 근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여러 가지 인프라 등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에서는 한문을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한국이 왜 최근에 이제 한문이 없고 이제 한글로만 이루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느냐, 한문맥이 왜 힘을 잃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사이토 마레시가 이야기하는 한문맥은 그런 어떤 하나의 설명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특히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기능성의 측면과 정신성의 측면에서 이 한문맥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문흐림에서 되게 어려운 한자를 봤을 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관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그 옛날에 어떤 공예 관념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게 되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심이 되면서도 한문맥에 대해서 다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어떤 세계를 알려면은 이전에 있었던 공예 세계를 또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순간 서평 리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아주 꼼꼼하게 제가 이제 이 책은 제가 시즌 5번째 시즌부터 제가 했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하셨던 거라서 저도 굉장히 지금 이 책을 말씀을 들으니까 책을 보고 싶어지는 뭐 표현이 좀 그렇게 하는데 지적인 욕구가 좀 이렇게 충족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뭐 도움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좀 듣고 나면은 아까 뭐 안 보신 책들 주로 많이 있으신다 그랬는데 뭐 책을 좀 보고 싶어진다든지 좀 더 알고 싶어진다든지 이런 생각을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으세요?
되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혼자 책을 읽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업 자체가 그냥 정해진 걸 약간 실험을 하고 뭐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 어떤 특별한 학문을 막 파고들어서 거기에 뜻을 찾고 이해하고 이런 쪽에 공부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약간 그런 습관들이 점점 반영이 되는 건지 책을 읽을 때도 되게 그냥 겉핥기 느낌? 그냥 줄거리만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읽고 넘어가는 게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되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은 얘를 읽고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의 깊이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그냥 일개 학부생이지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저보다 인생 경험도 훨씬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거는 분명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지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충분히 저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그 리뷰의 발견이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서평 그 너머 이야기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리뷰의 발견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 서울 리뷰 오브 북스를 읽게 되면은 우선 가장 큰 장점이 그 책의 내용을 되게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본인이 조금 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설명에서 조금 사례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조금 욕구를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울 리뷰 오브 북스에서 잘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평 그 너머의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단순히 그 책을 잘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들께서 이제 책을 리뷰해 주시다 보시면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책과 관련된 본인의 사견을 이야기해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오히려 지적인 되게 감회가 정말 새롭고 또 되게 상상력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보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컨텐츠가 중요한 거니까 내용 이해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라디오 이제 음성만 해서 팟캐스트를 올리다가 이제 5번째 시즌부터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유튜브까지 같이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떠세요? 화면도 좀 보시긴 하나요? 그래도 저는 확실히 글로 된 서평이나 아니면은 그냥 라디오 보이스 그대로를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약간 유튜브 매체에 되게 익숙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평소에 보이는 라디오도 가끔씩 이제 보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라디오로 들을 때보다 그 게스트분이나 아니면 교수님의 어떤 몸짓과 표정 또 반응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이제 리뷰하는 과정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이는 라디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주로 이제 드렸는데 이제 오늘 뭐 또 특집이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보시면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무거나 이렇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예. 그 사실 저희도 아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조금 이유가 다를 것 같아서 혹시 교수님께서 이 리뷰의 발견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한 권 한 권마다 사연이 없는 건 없습니다. 뭐 이제 사연이라 하면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어떤 거는 뭐 다른 일정에 쫓겨가지고 뭐 전날 밤에 이제 막 질문지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당일 아침까지 막 책 급하게 읽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특히 이제 초반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한번 빅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만
그 거대한 책들, 거대하다는 건 이제 두껍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제 빅북 특집을 서울 리뷰북스에서 이제 마련했었고 이제 리뷰에 발견해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몇 권 했었죠 빅북들을. 그 이제 스티븐 핑커 책 2권도 하고 이제 한국 주택 유전자라고 하는 책도 이제 그 1, 2권, 2권으로 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스티븐 핑커 같은 경우는 2권 합쳐서 거의 뭐 한 2,00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고 한국 주택 유전자도 뭐 한 1,500페이지 이상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정말 이렇게 다 봤거든요. 다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재밌는 내용인데 이거를 보고 여기서 뭔가 질문을 찾아내고 해야 된다는 거에서 뭐 이렇게 포스트잇 막 붙여가면서 보는데 굉장히 좀 부담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다 읽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그 같이 하시는 분들 이제 스티븐 핑커 책은 그 홍성욱 교수님이랑 했었고 한국 주택 유전자는 이제 건보드레 교수님이랑 했었는데 특히 이제 한국 주택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한 챕터가 제 녹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게 나와요. 이제 한국 그 주택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항상 우리가 과거의 기억은 윤색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나고 놓고 나면은 참 힘들었지만 어쨌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다. 또 이제 그거 말고는 뭐 말이 길어지는데 그 조문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불평등을 원래 연구한 전 사회학자고 조문영 교수님은 이제 빈곤이나 뭐 이런 쪽 중국 지역 특히 이제 중국 쪽을 원래 연구하셨던 이제 인류학자이신데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제가 항상 행동하는 인류학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뭐랄까 진행자로서 합이 잘 맞는다 그러나요?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제가 어버버하게 해도 정말 이렇게 잘 받으셔가지고 진짜 너무나도 이렇게 말씀을 잘 이어가 주시고 또 제가 말씀 듣고 또 질문 던질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굉장히 잘 리드를 해주셔서 사실은 진행자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뭐 다 그렇습니다. 아까 박진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박진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너무 잘 정리가 된 말씀을 또 하셔서 또 많이 배우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 진행하면서 가장 저는 뭐 그 좋은 것은 이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된 분들이랑 이제 이 공간 밖에서도 이제 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안부도 여쭙고 뭐 또 뵙고 뭐 식사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인연들이 되게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그냥 이 촬영장에서 뭐 30-40분이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바깥의 공간들의 경험들, 그 전의 경험, 책을 읽었던 경험, 그 뒤에 이제 그 리뷰어 분들과 또 맺었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이제 제 기억에 남다 보니 사실 또 편들마다 좀 상투적인 대답일 수도 있는데 다 뭔가 좀 애정이 가는 편입니다. 예. 그럼 또 이제 듣다 보니 질문이 생기는데, 저 방금 막 빅북을 말씀하시면서 뭐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혹시 이제 그거 이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면서 뭐 느꼈던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뭐 애로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되게 굉장히 다 전문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들 이제 말씀하실 어떤 컨텐츠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오히려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이분들도 말씀해 주실 그 의지가 있으신데 저희가 현실적인 녹화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뭔가 급하게 마무리를 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질문을 쭉 적어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뭐 지워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지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진행자로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그 뷰가 나오지 않습니까? 뷰를 체크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앞에 시즌은 굉장히 이렇게 잘 막 올라갔는데 뒤에 갈수록 이게 며칠이 지나도 별로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러면 이제 좀 약간 또 괜히 좀 조바심이 나는 부분들이 있죠. 굳이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제가 막 여기 그 매니저님한테도 그런 얘기 하면은 왜 그거 신경 쓰세요 말씀하시는데 또 신경은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도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조회수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어떤 전문 서평지 그 너머 이야기를 하는
채널로서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최근에 경향성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대중들에게 조금 친숙하고 대중들이라도 알만한 그런 어떤 책들을 리뷰해 주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리뷰의 발견이 이 양 두 가지 어떠한 그 채널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향성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진행자로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 리뷰의 발견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서울 리뷰어 북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식 그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리뷰어 북스에 실린 책들 중에 몇 권을 이제 골라서 하거든요. 결국은 리뷰의 발견에서 다루는 리뷰라고 하는 것들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서울 리뷰어 북스의 방향성과 이제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서울 리뷰어 북스 그 편집위원으로 계신 분들 나오셨을 때 관련해서 이석재 교수님도 그렇고 그 전에 뭐 김도월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리뷰어 북스 자체가 그 영호가 이제 창간호가 영호인데 영호나 1호에 비해서 쭉 어떻게 보면 지금 9호에 왔을 때 훨씬 더 대중에게 친숙한 뭐 파친코도 그렇고 뭐 작품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고 아마 또 그런 어떤 내부적인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서울 리뷰어 북스가 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의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추론해 보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고르는 과정에서 저도 좀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약간 조금 전문적인 얘기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좀 더 대중적인 것들. 근데 이제 이번 시즌 9 같은 경우 9번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대중성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읽고 좋다 그러는 것들을 좀 이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늘 그렇듯 이제 좀 어쨌든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파친코든지 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뤘던 게 이제 뭐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혹시 이런 서울 리뷰 오브 북스와 관계없이 교수님께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읽고 이제 오다가 이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이거 정말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 나온 지 며칠 안 된 책인데 성균관대 사학과의 이제 김민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그 프랑스 혁명 그리고 이제 유럽 이쪽 지성사 쪽에서 아주 뭐 굉장히 활약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젊은 연구자분이신데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합의라든지 뭐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근대적인 것인데 그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전에 훨씬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학자들도 그렇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가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흥미있게 풀어내세요. 이런 책을 보면은 제가 기존에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즐거움도 있고 또 굉장히 잘 읽힙니다. 이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굉장히 잘 읽혀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학생들, 일반인들 누구든지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특히 이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위기들도 많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좋은 얘기 주로 했습니다. 이제 영상도 보고요. 뭐 저기 뭐 리뷰어분들도 너무 좋고요. 좋은 얘기 했는데 조금 더 나은 리뷰어 발견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좀 제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보시면서 들었던 조금 아쉬운 점이라든지 어떻게 쓰면 좀 좋겠다.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정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대중적인 책들을 많이 다루려고 하셨던 것 같고 또 책들도 되게 완전 어렵다 뭐 이렇기보다는 되게
막 현대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책들도 꽤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공 계열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자연과학 책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기는 하는데 대체로 다 인문 쪽을 많이 다루고 있던 것 같아서 이런 이공 계열 쪽 아니면 좀 자연과학 쪽 책들도 많이 다뤄진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조금 또 다양하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뷰의 발견을 많은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가장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좀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좀 리뷰의 발견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 리뷰의 발견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고등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아예 생소한 어떠한 그런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어떠한 지식과 사고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되게 고등학생에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자신의 새로운 흥미나 아니면 진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조금 많이 시청했으면 좋겠다. 특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시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고등학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반대로 약간 비슷한 이유긴 하지만 오히려 대학생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느꼈던 게 단순히 어떤 줄거리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최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대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에 치우치다 보면 그쪽으로만 너무 약간 몰입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에 대한 대답을 같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생들이 꼭 이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이렇게 애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또 나와서 이렇게 촬영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인 기회였습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리뷰의 발견 시즌 9번째 시즌을 마감합니다. 이번 시즌 함께해 주신 리뷰어분들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